SS증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8일, 바로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부슬부슬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 날씨, 영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번 주말은 11월 마지막 주말인 만큼 또 두근두근 설레게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즐거운 주말, 또 두근대는 주말 보내시라고 극장가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기분 좋게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또 신작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외화가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을지 그럼 순위 1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기세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3주 연속 100만 관객 이상 돌파하면서 이제는 1000만 클럽에 가입할 일만 남아있는데요. 이로써 인터스텔라는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리고 인셉션을 제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최고 흥행작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인터스텔라는 1000만 회화, 아바타, 겨울왕국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목표는 아바타 또 겨울왕국에 이은 세 번째 외화 1000만 클럽 가입입니다. 기존 1000만 영화의 흥행 초율을 봤을 때 인터스텔라의 1000만 돌파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북미 시장과 현격한 흥행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터스텔라와 헝거게임 모킹제인데요. 인터스텔라는 다소 평범한 성적을 남기고 있는 북미와 달리 국내에서는 1000만 흥행을 바라보고 있고요.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어마무시한 성적으로 북미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3위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상위권 순위를 살펴보면요. 2위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전쟁 액션 퓨리가 예매율 10.5%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판타지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예매율 9.7%로 현재 3위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봉 2주차를 보는 카트는요. 4위로 2계단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평단과 관객의 호의적인 반응에도 좀처럼 개봉 2주차에도 관객몰이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봉 첫 주에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5위로 데뷔하는데 만족해야 했고요. 네, 8위로 5계단 순위가 하락한 패션왕은 누적 관객 60만 선에서 흥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의 큰 관심은 빅매치인데요. 개봉을 앞둔 이정재, 신하균 주연의 빅매치는 17개 상영관에서 44회 미리 상영이 됐습니다. 8,322명을 불러 모았는데요. 개봉 전이지만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출발은 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디에이터를 잇는 대서사 블록버스터가 돌아옵니다. 형제에서 적이 된 두 남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을 담은 영화 엑소더스인데요. 그 영화는 현재 12월 3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리들리 스콧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과 조엘 에저튼이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네, 다음 영화는요. 충남 태안군 이원변 덕수리, 가족의 평화를 위협하는 덕수리의 오형제가 떴습니다. 바로 덕수리 오형제라는 영화인데요. 12월 4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출연에는 윤상현과 송세벽이 그리고 메가폰에는 전형준 감독이 잡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영화입니다. 남은 시간은 평균 21일, 삶의 끝에 잠시 머물며 이별을 준비하는 곳, 바로 호스피스인데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목숨이 오는 12월 4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메가폰에는 이창재 감독이 잡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랭킹과 또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영화 리뷰는요. 별 4개 만점의 최고의 영화입니다. 칸느가 그랑프리를 헌사한 이탈리아 영화 천재 로베르토 베니니의 걸작,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1999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럼 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극악한 파시즘의 맹위를 떨치던 193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기도는 운명처럼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를 만나게 됩니다. 도라에게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 사랑을 운명이라고 생각한 기도는 그녀와 함께 마을을 도망치게 되는데요. 기도의 순수하고 맑은 인생관과 꾸밈없는 유머에 이끌렸던 도라는 그와 결혼해서 아들 조슈아를 얻습니다. 평화롭게 그지없던 이들 가족에게 닥쳐온 불행, 바로 독일의 유태인 말살 정책에 따라 기도와 조슈아는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는 도라는 유태인이 아니면서도 자원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네, 기도는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조슈아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실은 하나의 신나는 놀이이자 게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네, 기도는 자신들이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라며 1000점을 제일 먼저 따낸 사람이 1등상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장난감 탱크를 좋아하는 조슈아는 귀가 솔깃하면서 기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되죠. 네, 독일군 장교 숙소에서 열린 파티 시중을 들며 추금기 앞에서 서게 된 기도. 같은 수용소에 끌려와 있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언젠간 같이 오페라 극장에서 둘이 같이 들었던 오페라를 들려주게 됩니다. 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위기를 셀 수 없이 넘기면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데요. 마침내 독일은 패망 직전에 놓입니다. 전쟁 막바지가 되자 군인들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모두 죽이고 있는 상황. 아들인 조슈아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이제는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각되어 허무하게 총살로 기도의 삶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수용소에서 모든 군인들이 떠나가고 연합군이 탱크를 끌고 이 수용소 내로 들어옵니다. 아들은 살아남은 연합군의 탱크를 얻어 타고 수용소를 빠져나오는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줄도 모른 채 진짜 탱크를 얻어 탔기에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 줄 압니다. 빠져나오는 행렬에 조슈아와 도라가 제외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슬픈 영화라고 시종일관 눈물을 쥐어짜는 심파이거나 또는 진지하게 인간의 슬픔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것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유쾌함과 또 유머를 슬픔과 이 한 팔레트에 섞었는데요. 네, 그랬더니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색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술작품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정반대의 도구로 공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는요,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엄청난 저예산 영화이고요. 또 역사적인 사실을 감독의 눈으로 훌륭하게 재해석해서 관객에게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치에 대한 냉소를 해악과 유머를 담아서 절묘하게 잘 표현해낸 그런 영화인데요. 전쟁의 참상을 너무 희화화했다는 이 평론가들의 지적에 베니니는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지 말라는 법규도 있는가라고 말하며 그저 순전히 이론적인 문제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네, 베니니는 그러나 시상식에서 나치의 대학살로 숨진 유태인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시켰다고 말해 장례를 수경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을 떴는데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계신가요? 오늘 옆자리의 동료가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도 되풀이해서 하고 계신가요? 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내일 눈 뜨는 게 더 이상 기대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일상을 찬란한 내일로 바꿔주는 처방전. 하루가 반복되면 지겨울까 또는 행복할까 그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먼저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메멘토인데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반복하는 환자 중에서도 메멘토의 레너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참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강간당한 후 살해됐고 그 충격으로 기억력은 10분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얻은 레너드는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폴라로이드 사진과 문신뿐인데요. 레너드는 매일 만난 사람과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폴라로이드로 찍고 메모를 남깁니다.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몸에 새기기까지 하는데요. 그는 갖은 수단을 써서 기억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성공적이지 못한데요. 점차 그가 기록을 남긴 기억들이 왜곡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깨닫자마자 바로 그 바로잡을 힘은 그에게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레너드.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주인공 중에서도 가장 외롭고 슬픈 주인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두 번째 영화는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SF 영화에만 국한된 그런 소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유난히 멜로 장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초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까칠하고 또 사포 같고 입만 열면 투덜대는 통에 그다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주인공 필이 있습니다. 기상통보관인 직업 때문에 펑투톤이 말을 내려가지만 하루빨리 이 바보 같은 행사의 취재를 끝내고 그는 이 시골을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죠. 네, 그런데 소란스럽고 지루한 하루가 끝없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가 없는 아침 식사도 우연히 만난 시시한 동창도 매번 어김없이 똑같습니다. 필은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데요. 마을을 탈출하려고 애쓰기도 또 난동 부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하지만 결국 내일로 갈 수 없는 필의 구세주는 다른 것이었죠. 바로 사랑이었는데요. 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풀리는 저주 혹은 마법, 보기 익숙한 장면일 텐데요. 봄이 오는 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슈퍼컴퓨터도 해결하지 못한 필의 블랙홀을 처리한 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네, 비슷한 증상을 가진 까칠한 솔로분들, 리타처럼 이 멋진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상대방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영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인데요. 위의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주인공 루시가 처한 상황은 천국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도 없고요. 또 매일 반복되는 끔찍한 하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하루하루 평화를 지켜주는 아버지와 동생은 그녀의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루시에게도 아픔은 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 이후 기억이 사고 당일로 멈춰버린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인데요. 상황이 이러니 제대로 된 연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타고난 미모의 사랑스러움까지 겸비한 루시는요. 솔로 부대원으로 생을 마감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비자발적 철벽녀가 되어버린 건데요. 이런 루시에게 다소 모자란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바로 헨리입니다. 그동안 여성 관광객들에게 갈고 닦은 작업 솜씨를 발휘하지만 기억이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은 루시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메멘토의 레너드처럼 문신은 새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헨리는 레너드의 살벌한 방법 대신에 연애에 도움이 되는 로맨틱한 방법으로 매일 루시의 기억력을 뛰어넘으며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그 곁에는 매번 한결같은 남자까지 둔 주인공 루시. 이쯤 되면 단기 기억 상실증이 병이 아니라 축복으로까지 여겨질 만큼 그런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레너드가 좀 측은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헨리 같은 보호자가 있다면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정말 괜찮을 듯 싶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다음 알려드릴 마지막 영화는요. 이프원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함께하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남편 혹은 아내가 지겹습니다. 뭐 당연한 걸 묻는다고 얘기하지만 이프 언니의 이안처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미리 알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는 늘 새롭게 빛나는 것을 찾아 헤매게 마련입니다. 좀 더 높은 곳, 좀 더 새로운 곳, 좀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늘 가까이에 있는 파트너에게 소홀했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주인공 이안의 하소연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만다보다 일에 더 집중하게 된 주인공 이안은 사실 아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만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일만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시 그녀에게 신경 쓰고자 하는 수많은 다른 남편들과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네, 그러나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사만다를 잃고 이안은 깨닫게 되는데요. 다음 기회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지금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시간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덕분일까요?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안에게 언제나 똑같은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안은 덤으로 주어진 하루를 뒤늦게나마 아내를 위해 쓰려고 하는데요. 꼬박꼬박 일을 챙기던 이안은 출근도 포기하고 사만다와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오랜만에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로맨틱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왜 진작에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자책으로 후회만 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옆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바쳐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반복된 하루, 지겨울까 행복할까 관련된 영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오늘 이 영화 중에 한 편을 선택하셔서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반복되는 일상과 관련된 영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극장과 관련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또 알려드려야겠죠. 네,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한진칼, 종목 번호는 180640입니다. 저가 항공사의 등장으로 항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진칼은 100% 지분을 보유한 진에어도 최근 3년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동사의 기업 가치에는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칼 호텔 네트워크도 500실 규모의 영종도 호텔 신규 오픈으로 외형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가 항공, 호텔업, 여행 정보 서비스 등 자회사들의 고른 성장성을 주목할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대한항공의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신설된 지주회사가 바로 한진칼인데요. 지주사업과 경영자문과 또 컨설팅업,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라이선스업, 부동산 임대업, 관광사업과 호텔업 등의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한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모베이스 101330입니다. 네, 모베이스는 스마트폰 케이스 전문 생산 업체로 베트남
법인의 성장세와 원가 절감에 따른 양호한 실적 개선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법인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세와 마진율 개선이 또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휴대폰과 노트북, 넷북 등의 케이스를 현재 제작하고 있고요. 또 판매하고 또 케이스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 공급 관련 1차 공급 업체이기도 한데요. 동사의 실적은 전방 산업과 주 매출처인 삼성전자와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과 넷북의 매출 생산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한진칼과 모베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또 재미를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인데요. 네, 오늘은 좀 내용이 다르게 약과 관련된 그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영상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양반 행차합니다. 양반 맞군요. 앉으세요. 양반 넘어가네. 양반 어렵습니다. 어서 많이 드세요. 우리 한국 음식 참 좋아합니다. 아이고 배야. 활명수 씨. 배 아픈데 활명수를 하시는군. 배 아픈데 누구나 활명수지. 우리도 다 아는걸. 대단히 시원합니다. 과연 좋습니다. 활명수. 위장약 전문 메이커 동아약품의 부채표 활명수. 배 아픈데. 네, 너무나 오래된 광고 영상이라서 보시면서 좀 많이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본 광고는요, 가스 활명수의 광고입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영상이 있으면 더빙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스 활명수는요, 한국의 첫 번째 브랜드 상품이자 또 최장수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활명수 판매 수익금은 독립운동지원금으로까지 쓰였다고 합니다. 이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화약품의 가스 활명수의 큐는요, 빠른 소화력을 강조하기 위한 퀵에서 따온 그 큐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알려드리면요, 각각의 드링크에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F라든지 D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이 다양한 영문 알파벳들은 이 약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마케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영화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지루함과 또는 행복함의 갈림길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영화, 가장 큰 주제는 SF가 됐든 스릴러가 됐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심을 갖기도 하고 또 애증을 갖기도 하고 또 행복을 찾기도 하고 평화를 기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사랑들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더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